공복 혈당을 검사해보면 늘 정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건 좀 괜찮은 건가요? 그런 분들이 많죠. 그리고 또 당뇨라고 진단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혈당 관리를 더 소홀히 하는 거는 경우도 이제 더 위험하게 되는데, 더 위험해요? 네, 당뇨 환자보다 더 위험한 게 숨은 당뇨 환자. 숨은 당뇨? 숨은 당뇨 환자요? 느낌 안 좋네. 아니, 숨은 당뇨 환자 또 뭐야? 예? 그럴 수도 뭐예요? 있을 것 같은 느낌, 제가. 근데 예. 혈당이 정상이어도 문제라는 거예요? 네, 숨은 당뇨라는 거는 네. 공복 혈당은 정상이지만 네. 식후 혈당이 높았다가 그게 정상으로 안 떨어지는 경우, 또는 공복 혈당이 조금 높은 거, 이런 경우를 어떤 예비 당뇨 환자, 전당뇨라고 합니다. 네. 예비 당뇨 환자. 예, 당뇨의 가장 흔한 증상은 증상이 없답니다. 몸에 어떤 특별한 이상 신호를 보내지 않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잘 알지를 못하고 내 혈당 조절하는 게 정상이 아닌 것, 말 그대로 숨은 당뇨 환자임에도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 하긴 뭔가 전조 증상이 있으면 달달한 것들을 좀 끊을 텐데 그렇지. 그러지도 못하는 거죠. 자극 증상 있으면 조심하게 되지. 뭔가 아프면 피하고 하는 것처럼 뭔가 이제 조심을 하게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지내다가 나중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을 때면 이미 당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30세 이상 10명 중에 4명, 그리고 65세 이상 성인은 2명 중에 1명이 숨은 당뇨 환자에 해당되는 걸로 나타났는데, 상당하네요. 네, 숨은 당뇨 환자는 짧게는 2년, 뭐 길게는 뭐 30년 정도까지도 안심하고 평소와 같은 생활을 계속하면서 그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방치해서 합병증을 키우게 된다고 되고요. 어떻게 보면 더 무섭네요. 네. 실제 그 당뇨 전 단계에서도 심혈관 질환, 관상동맥 심장 질환, 뇌졸중, 신부전, 뭐 심방세동, 또 만성 신장 질환의 발생 위험하고 사망률이 최대한 101%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야,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당뇨 환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해보게 되는데. 숨은 당뇨일 그러면 수도 있는 선생님, 거예요. 내가 숨은 당뇨 환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그러게. 궁금하네요. 먼저 당뇨가 진단이 되는데 혈당이 높아졌을 때 대표적인 증상이 네. 3다 증상이라고 합니다. 단뇨, 다음, 다식, 이 세 가지를 꼽는데, 아하. 당뇨가 생겨서 이제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이 피 속에서 남아도는 포도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네. 근데 나가면서 물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소변량이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뇨가 생기는 거고요. 소변량이 많아지니까 몸의 수분은 부족해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이 생기는 거고요. 네. 또 음식을 먹기는 먹지만 그 포도당을 제대로 이용하지를 못하고 다 빠져나가는 거가 네. 생기기 때문에 몸은 피로감을 느끼고 체중도 줄어들고 자꾸 배가 고파서 음식을 찾게 되는 다식.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그 숨은 당뇨 환자에서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네네. 식사 후에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쏟아진다. 주름. 예. 식사 후에 집중력과 판단력이 흐려진다. 이것도 예. 그리고 식사 후에 금세 허기와 갈증을 느낀다. 나는 밥 먹고 나서 어지럼증을 느낀다. 어떠세요? 좀 해당이 되세요? 저는 이제 뭐 당연히 네. 밥 먹으면 약간 졸음이 쏟아지면서 네네. 이제 판단력이 약간 흐려지는 것 같긴 한데 네. 뭐 배가 뭐 늘 고프거나 그러진 않고요. 저도 하나 정도. 저는 졸려요. 졸린다. 네. 아. 근데 그게 나쁘지 않아. 네. 졸리는 게. 기분이 좋죠. 네, 기분이 좋아. 아우, 먹고 나서, 이게 이 맛이지. 먹고 나서 나른한 거. 그랬는데 이게 안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요. 저도 나른해지고 네. 좀 판단력 흐려지는 건데 아, 저 또한 두 이걸 약간 가지? 즐겨요. 그래서 밥 먹고 이렇게 약간 나른하게 기분이 좋잖아요. 네. 밥 먹은 뒤에 돈을 빌리면 잘 빌릴 수 있어. 기분이 좋아진다. 들켰다. 그러면 저희도 어떻게 보면 숨은 당뇨 환자일 수도 예. 있겠네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면 더 조심하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공복 혈당이 정상이라고 해도 안심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평소에 내가 혈당 관리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주 좋으신 질문인데요. 아, 그래요? 네. 혈당 관리의 핵심은 뭘까요?
당화혈색소가 적정 범위 내에서 유지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 요새 네. 건강검진 하고 나면 그걸로 수치로 네. 얘기를 많이 네.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익숙하긴 한데 정확히는 뭔지 몰라. 모르겠어요. 네. 당화혈색소는 네. 어떤 공복혈당, 식후혈당보다 혈당이 조절되는 상태를 보여줄 수 있어서 더 정확한 당뇨 진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강조하는 당뇨 진단 기준도 당화혈색소 수치입니다. 그 이유는 공복혈당은 한 8시간에서 12시간 동안 금식을 하고 혈당을 딱 재기 때문에 네. 그 순간의 혈당만 알 수 있는데 네. 당화혈색소 같은 경우는 순간이 아니라 최소 최근 2, 3개월의 기간에 평균적으로 혈당이 어떻게 조절되느냐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하게 또 잘 반영해주는 지표가 됩니다. 그렇군요. 비유하자면 어떤 공복혈당 수치가 벼락치기로 막 해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쪽지 시험 같은 거라고 하면 당화혈색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평소 내가 어떻게 잘했느냐 나의 혈당 관리 성적표가 나오는 게 당화혈색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훨씬 네. 중요해. 훨씬 중요해. 빠져나갈 구멍 없이 정말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화혈색소는 헤모글로빈하고 포도당이 결합해서 당화된 상태, 이 포도당 찌꺼기가 들러붙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전체적으로 운반을 해줘야 되는데 네. 헤모글로빈하고 포도당이 결합을 해버리면 이 헤모글로빈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화혈색소는 보통 백분율로 표시가 되는데 만약에 당화혈색소 수치가 8%라고 하면 헤모글로빈 100개 중에 8개가 당화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야, 이제부터는 공복혈당 말고 더 확실한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아야 되겠네요. 근데 공복혈당은 정상이어도 당화혈색소가 높으면 또 당뇨인 거잖아요. 네, 당뇨 진단 기준에 들어가고 당화혈색소가 정상은 5.7 미만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6.5가 넘으면 당뇨로 진단을 하고요. 그 사이 5.7부터 6.4까지는 당뇨 전 단계라고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당뇨 환자는 이 공복혈당이 아니라 당화혈색소 6.5% 이하를 목표로 해서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이제 검사를 하고요. 네. 잘 조절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다음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1년에 4번, 최소한 4번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당뇨에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은 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확인을 하는 게 좋고요. 공복혈당만 믿지 말고 당화혈색소 검사를 같이 해서 내 진짜 혈당 조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